그렇기 때문에 직원 서너 명이서 오토로 돌아가는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죠. 제가 욕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욕 나오는 안경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 영상들 중에 욕 나오는 안경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또 하나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께서 오셨는데 이분 도수가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0이었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보통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마이너스 075에 마이너스 025 120축이 였고 왼쪽은 마이너스 050에 마이너스 075 88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시 도수는 기존의 마이너스 150보다 오른쪽은 반, 왼쪽은 3분의 1만 넣어야 되는 거고 대신 난시를 오른쪽에 한 도수, 왼쪽에 세 도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안경을 언제 하셨냐 했더니 2년 정도 전에 하셨다 하더라고요. 2년 정도 전에 난시가 완벽히 없었는데 2년 만에 왼쪽의 경우 세 도수가 생길 수가 있나?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사를 잘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검사를 잘 못했어요. 많이 잘 못했어요. 이 정도면 저의 루틴대로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5분 정도 정성스럽게 검사를 해서 얻은 결과값입니다. 워킹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경을 맞추면 한 일주일은 좋은데 항상 일주일 지나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계속 선명도가 유지됩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제대로 된 검안사 안경사를 못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시 검사라고 하는 게 좀 귀찮다 보니까 난시에 진심이지 않은 검안사라면 그냥 난시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3명이나 있는 대형 안경원에 가서 맞췄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안경을 맞추면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직원은 완벽하게 자기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테를 초이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테에 진심인 사람은 아니니까 테를 아주 다양하게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서너 명 있는 그런 대형 안경원에 비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대형 안경원은 어느 정도 박리담회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인데 세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파민을 나오게 만드는 장치들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장치를 전혀 안 해놨죠. 그냥 제가 받을 금액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15만 원인데 10만 원입니다. 반값으로 7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안경원은 그런 옷가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고르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서 안경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시력 검사를 하고 워킹 테스트까지 해서 이 집이 그만 맛집이라는 걸 어느 정도 캐치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안경테 그리고 가격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성비를 따지는 거는 당연한데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제가 제공하는 이 안경이 가성비가 뛰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30년 이상의 검안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소기에 경일기였습니다. 마이동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망설여지시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내가 어디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출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이틀 생각해보고 오겠다라고 가셨는데 뭐 한 이틀 생각해보고 올 리가 만무하죠. 참 이렇게 열심히 검사했는데 야,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 반드시 안경테부터 골라봐라. 그리고 가격은 얼마다, 렌즈는 얼마다, 검안을 진행할까요?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35년 이상이 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 오신 고객이거나 좀 젊으신 고객들은 안경테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합의를 한 다음에 검안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상한 도수를 넣어버렸어요. 마이너스 075에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0에 마이너스
명치료를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또한 도난시예요. 젊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질적으로 눈이 심각하신 분인데 150, 150을 넣어버리면서 간단하게 그만을 하면서 안경테에 주의를 이끌고 가격 싸다는 그런 것에 주의를 이끌어서 안경을 팔았던, 그래서 안경계에 물을 흐렸던 그 안경원이 버린 거죠. 이 사람의 안경이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를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안경원은 정말 욕 들어도 싼 안경원이다. 도수만 보면 압니다. 어떻게 150, 150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눈이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ARK로 찍어서 대충 이거 잘 보이시죠? 한 다음에 그냥 오케이 됐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직원 서너 명이 돌아가는 안경원에는 가지 마십시오. 대형 안경원인 경우 직원 서너 명이 돌아가겠죠. 사장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 안경원을 대형으로 한 사장은 상업적인 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장이 그 안경원에 상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사장이 직접 한다면, 그 직원은 그야말로 조수 역할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직원 서너 명이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토로 돌아가는 매장일 수 있잖아요. 사장은 딴 외무를 보고.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그 직원이 아주 뛰어난 그만 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뛰어난 그만 실력, 뛰어난 조제 가공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오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매장에 있는 직원, 페이 안경사는 기술이 그냥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중상 정도지 상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기껏해야 중상인 거죠. 자기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가지 마셔야 된다. 그냥 백화점처럼 물건을 파는 곳이면 그런 데 얼마든지 가면 돼요. 그런데 안경이라는 업종은 그만을 한 다음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는 거고, 이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만들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의료 쪽에 좀 더 가까운 한 70% 정도는 의료 쪽인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서너 명이서 오토로 돌아가는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죠. 제가 욕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들도 있겠죠. 그런 안경사들이 꿈이 뭡니까? 자기만의 안경원을 가지는 게 꿈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우면서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제 논리가 말이 되는구나 아실 겁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랬죠. 한국의 문제는 배우는 사람들이 노가다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조금 배우면 또 페이닥터를 구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는 뒤로 물러나서 편하게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헬기 타고 가서 환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서 수술하고 말이죠. 아주 전문적이면서 또한 노가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경이라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전문적인 기술을 터득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직원들을 고용해서 오토로 돌린다?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사 안경사가 직접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만원에 저 혼자 있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오시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차 대접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합니다. 직원이 4명 정도 있는데 오시면은 잘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선 보기는 와, 대형 매장이네, 직원이 서너 명, 4명, 5명 돌아가나 보네, 이러면서 좋아 보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원에 오시면 저 혼자 있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합니다. 저는 욕 나오는 안경원을 경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안경사는 1매장만 열 수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가 뭐겠어요? 안경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안경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직접 해라, 하나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형 매장 50평, 100평 해가지고 직원을 돌린다? 법의 취지에 조금 안 맞는 거죠. 자기는 직접 하지 않고 말이죠. 종사자 1명만 있을 수 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종사자가 2명, 3명, 4명 될 수 있다, 그런 법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비례대표가 된다면 안경원에 종사자 1명만 고용해라, 이렇게 좀 이 법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런 욕 나오는 안경
안경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종사자와 원장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선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버섯은 독버섯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정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한 이런 상황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욕 나오는 안경원이라고 한 건지,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